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고입을 앞둔 부모님들이 어느 라인의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특목자사를 조금 더 고려해야 하나,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를 가야 하나 고민이 많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입과 다르게 좀 특목 입시를 하시는 전문가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엠베스트라는 곳에서 입시자랑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맡고 있는 김창식이라고 합니다. 대입하고 또 고입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같다라고 좀 혼용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세요. 큰일 나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고입을 준비하면서 대입까지 또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고입과 관련돼서 고민이 많은 네. 학부모 학생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민 엄마 최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옥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3 이종민입니다. 어떤 고민이 가장 크실까요? 고등학교 진학을 일반고, 국제고, 외대부고 이렇게 세 가지 학교 중에 고민돼서 신청하였습니다. 중2 때부터 특목고에 관심이 있어서 외대부고를 준비했어요. 네네. 근데 미흡한 점이 눈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 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고민이고 가서 적응할지 그것도 더 고민이고. 어머님이 먼저 고민하신 건지 아니면 종민이가 좀 희망을 한 건지 궁금해요. 제가 소문을 듣고 소문. 일단 시작은 어머님이 네. 가면 좋다더라. 지금도 가장 보내고 싶은 건 특목자사지만 네. 일반고를 보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좀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쪽으로 기울고 계십니까? 일반고가 7대 3입니다. 어머님이 먼저 바람을 넣는데 종민아 그지?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해놓고 일반고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 종민이는? 외대부고 65에 일반고 35%. 종민이는 아직은 외대부고를 가고 싶어. 학종이랑 있는데 생기부를 잘 써주니까 유리할 것 같아서 가고는 싶은데 가서 등급이 많이 낮을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결국은 세 가지인 거네요. 어떤 학교 라인을 가느냐. 그냥 일반고, 국제고, 외대부고. 두 번째는 특목자사를 갔을 때 합격을 할 수 있나. 합격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올 만큼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러면 종민이의 현 상태 파악과 네. 어느 라인을 가는 것이 가장 그래도 종민이한테 적합한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민이 중학교 내신 성적 혹시 기억해? 1학기는 국어 99, 역사 100, 수학 98, 과학 100, 영어 100 해서 평균 99이고 2학기는 국어 97, 역사 100, 수학 94, 과학이랑 영어가 둘 다 99가 나와서 평균은 98이 나왔어요. 일단 평균이나 각 과목의 원점수는 지금 현재 나쁘지 않은 편이고 모의고사 풀어봤을까? 영어는 2021년 9월인가 그걸로 94점으로 1등급이 떴고 작년 산모로 국어는 80점으로 1등급, 수학은 62점으로 4등급이 떠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종민이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있을까? 수학은 수원을 삼각함수 전까지 나갔고 국제고나 외대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어느 대학 이상 또는 무슨 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종민이도 좀 그런 게 있는 편인가요? 국제기구 종사자가 그러니까 꿈은 제가 있어. 그 꿈도 설계된 거죠. 누가? 만들어진 어머님이? 거예요? 1학년 때 행정공무원, 국제통산 전문가 진로 작성 검사에 나왔으니까. 네, 나와서 그걸 네. 조합해서 국제기구 종사자로 하면 자소서도 내용도 나오겠고 네. 이거를 설정을 해서 모의 유행 같은 거에 참여하니까 재미를 느끼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도 적성이나 진로를 노출시켜준다거나 하면은 그쪽으로 또 방향을 잡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내내 고민해야 되는 건지 아, 그것도 좀 네, 고민되시는 엄청 거죠? 그게 더 예. 고민돼요. 그러면 혹시 종민이는 생각한 희망이 혹시 있었을까? 관심사가 기후위기, 뭐 환경, 영어, 교통, 국제분쟁, 식물, 우주 이런 분야로 있어가지고 나름 관심 있는 분야가 국제 계열이 맞기는 한데 그렇죠. 어차피 직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중학생이라면 키워야 될 자질이 뭘까? 해외 가가지고 뭔가 내 봉사하고 중학생들 그렇게 못하거든요.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희망 직업이나 학과는 네. 아직 중3이니까 막연한 거고 본격적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구체화되거나 심화될 그렇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분야로 가도 부족함이 없는 역량을 키워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3단계 더 들어가면 그 역량 중에서 수학 역량이겠죠. 요즘에는 문과나 맞아요. 이과나. 수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네. 선생님 혹시 이 친구 네. 공부 시간표 본 적 있으시죠? 네, 학원에서 배우는 공부 양과 집에서 자습하는 공부 양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여기만 놓고 본다면 수학이 배우는 시간만큼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그것이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표를 보면 중3 친구의 평균치보다는 많이 하는 건 사실인데 외대부고나 국제고도 고민을 하는 상황이니 그 학교를 지금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하고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면 순공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맞아요. 어려워요. 네. 국어하고 영어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삼모는 중학교 수학 과정이거든요. 학교에서 이 친구가 받은 수학 원점수 대비 모의고사 성적의 원점수는 너무 낮아요. 그러면 아직은 수학을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그쵸. 하고 나서 구조화돼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개념이 적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선행을 현재 얼마나 많이 나가느냐 몇 회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을 듣고 숙제를 풀기는 하지만 나중에 못 써먹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내내 이 수학이 이 친구의 발목을 잡을 것이 너무 명확해요. 어느 학교 라인을 가느냐를 고민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맞아요. 아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혹시 입시 이렇게 그래도 1년 동안 엄마랑 같이 준비를 했잖아, 종민아. 네. 그 과정에서 약간 뭔가 섭섭했거나 불화가 좀 컸거나 이런 에피소드 있을까? 운 에피소드가 운 에피소드. 저희는 네. 외대부고를 학종 수시가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페 이런 데서 거기 다니는 학생이 정시 파이터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음에 자나 하고 들어갔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걱정이래요. 들어가서 네. 잘할 수 있을지. 그렇게 걱정이 되면 하지 말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걱정되면 공부 열심히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죠.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머님이 그래서 그렇게 울고 나서 마음이 좀 바뀐 거야? 어떤 거야? 일반고적으로 저도 좀 살짝 마음을 기울었지만 아직은 그래도 외대부고 우세한 상황이죠. 종민 학생처럼 지금 중3 친구들이 일반고를 갈 것인가 특목자사를 갈 것인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특목자사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알기가 대입보다는 조금 제약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엠베스트라고 하는 중학생 인강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학년, 전 과목, 인강과 컨텐츠도 당연히 제공이 되겠지만 영재고 또는 특목 자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입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민아, 중학교 내신 공부하거나 할 때 엠베스트 이용해 본 적 있어? 동아리 선배께서 음. 엠베스트에 있는 문제를 필력해서 주셔가지고 그걸로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직접적으로 이용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자, 엠베스트에서 2023학년도 특목 자사 합격자 수는 총 1,364명이고요. 이 중에 우리 종민이가 관심 있는 외대부고 합격자 수는 34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할 수 있었던 건 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특장점이 있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프라임 특목반이랑 또 별도의 학생들을 관리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신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까지 이끌어가는 컨설팅 프로그램까지 있고 학생부 평가 관리 프로그램 뭐 각종 학생들이 필요한 입시의 준비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럼 거기서 자소서도 네.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대비할 수 있는 컨설팅까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영재고 과거를 목표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시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2단계 시험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평가, 시험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건 모르셨죠? 아, 예, 몰랐어요. 분당이나 대치 나가야 되는 줄 알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고나 네, 외고나 맞아요. 전사고는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은데 가볼까? 네. 이런 고민을 좀 뒤늦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외대부 같은 경우에도 또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쪽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길이 있고 충분히 중3 때 준비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입시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3학년 1년 동안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민이가 네. 어느 고등학교를 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재 좋은 시점에서. 선택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학입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어느 수준 대학까지 내가 목표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를 어디까지 갈 것이 라인을 잡고 이런 고등학교에서 내가 어떤 전형 방식으로 준비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것까지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어머님은 혹시 종민이가 외대부고 가면 내신이 대충 이 정도 나오겠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중간 이상은 할 거라고 영어 학원에서는 얘기하거든요. 중간 이상. 영어만 보고 말씀하세요. 4등급 정도. 네. 종민이는 어떻게 생각해? 국영수 4과 1학년 때
같아요? 몇 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4, 5등급. 4에서 5등급 정도.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좀 어떠세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학에서 과연 내가 몇 등급 나오냐가 다른 과목의 공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등급이나 7등급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5등급 아래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5등급 아래다라고 하면 어머님이 그 게시판에 보셨듯이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죠. 외대보고 가도 그 시스템을 누릴 수가 물론 얘가 등급이 나와서 3등급 이내에만 있다면 서울대 연대에서 끝날 수는 있어요. 그만큼 워낙 치열한 학교다. 외대부 같은 경우에 정시가 6이고 수시가 4 비율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제 상위권이야. 근데 외대보고에서 수능으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 외대를 목표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종민이는 약간 문과틱한 친구예요. 맞아요. 문과 공부가 외대부가 더 잘 더 힘들죠. 맞고. 그래서 진짜 웬만하면 가지 말아라는 얘기를 외대보고 가는 게 내 입시의 끝이면 어떻게든 외대보고를 가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할 맞아요. 것인가를 고민하겠지만 대학적 관점에서의 이 맞아요. 종민이가 외대보고를 선택한 건 그닥 유리한 선택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종민이가 외대부고에서 내신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반고를 진학을 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릴 추천,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요. 일반고를 가더라도 수학의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넘어갈 것인가를 중3 이 1년 동안 가장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외대보고 입시를 저는 준비하는 걸 추천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지역에서 일반고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1등급 급초반대에 나와야지만이 교과 전형으로 추천으로 갈 수 있지 1등급 중반대 늘어진다고 결국은 내가 상위권 대학에 학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외대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종과 조금은 비슷한 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외대보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학생부도 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3년을 종민이가 되돌아볼 거예요. 후회를 많이 하겠죠. 그럼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가 외대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일반고 가서 내가 중학교 때 외대보고 입시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학교 활동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활동해야지. 이런 것까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한번 대입을 경험해 본다고 생각하면서 외대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제 전문가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종민이는 고민이 더 깊어졌을 수는 있는데 지금 어때? 제 현실을 좀 평가해 주셔서 제 위치가 어딘지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고등학교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살짝 좌절되는 말을 들었긴 했지만 와서 명확해졌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을 불식시킬 수 있어. 어디를 제일 먼저 좀 보완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남은 1년 동안 준비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오늘 뭐 정확한 진단을 내렸으니까 그게 맞추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고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고입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 되게 많으실 텐데 일반고를 갈지 특목자사를 갈지 또는 내가 지금 현재 특목자사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다 갖췄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고 싶으시면 유니브 클래스로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민이처럼 고민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힘을 내려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니브 클래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뭐 카페 이런 데서 정보를 너무 많이 알다가 헷갈렸는데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됐습니다. 고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셔서 갈팡질팡하던 제 마음을 잘 잡아준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정말 뿌듯했고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